비가 내리던 금요일 밤,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여자의 목소리는 얇고 낮았다. 딸아이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 주소가 불려지고 순찰차가 출발했다. 거리의 가로등이 물결처럼 흔들렸고 유리창에는 빗줄기가 겹겹이 흘렀다. 현관 앞에서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다. 안쪽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자 냉기가 살갗에 닿았다. 그 냉기는 죽음의 온도와 닮아 있었다. 방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겁고 침대 옆에는 칼이 놓여 있었다. 흰 시트 위에 붉은 자국은 이미 마르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16살 소녀 이지은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깊게 그어진 선이 있었다. 베개 옆에는 종이 한 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글씨는 깨끗했다. 이제 그만 힘들고 싶어요. 미안해요. 조사관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정돈된 필체, 그리고 의외의 평정. 자살이라면 너무 차분했다. 그러나 첫 판단은 항상 단순하다. 문이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방 안의 물건은 어지럽지 않았다. 경찰은 기록지에 한 줄을 적었다. 자살 추정. 기록은 언제나 차갑다. 종이에 적힌 단어는 감정을 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명의 형사는 고개를 기울였다. 책상 위에 놓인 연필의 각도가 이상했다. 편지에 접힌 선이 미묘하게 빗돌어 있었다. 그리고 바닥의 나무결 위에는 희미한 물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발자국 모양이었다. 그 방향은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법의학팀이 도착했다. 시신의 상태는 사망 후 6시간으로 추정되었다. 방 안의 온도는 20도. 창문은 안쪽에서 걸쇠로 잠겨 있었다. 잠금 장치에는 닦은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천으로 문고리를 문질러낸 듯한 광대. 이 집의 구조는 단순했다. 좁은 거실, 왼편에 딸의 방, 오른편에 부엌. 냉장고 위에는 약병이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항우울제, 하나는 수면제였다. 이름표는 김수진, 아이의 어머니였다. 조사관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 아이는 힘들어했어요. 그 목소리는 평온했다. 울음이 없었다. 이런 종류의 침착은 때로 죄책감의 다른 얼굴이 된다. 보고서에 적힌 표현은 간결했다. 어머니 진술, 평소 우울 증세 있음, 자녀 스트레스 호소, 그리고 끝. 누군가는 이 기록을 보통의 가정사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통계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이란 단어 속에 묻힌 피해색이다. 이웃의 진술이 추가되었다.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울음도 들렸고요. 이 문장은 사건을 바꿨다. 평온했던 가족의 초상이 흔들렸다. 시신 수습 중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손목의 자상은 정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칼의 각도가 어색했다. 마치 왼손으로 그은 듯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지은은 오른손잡이였다. 그녀의 공책이 증명했다. 법의관의 첫 소견은 짧았다. 자살로 단정할 수 없음. 그 문장은 냉정하지만 어떤 문장보다 무겁다. 그것은 한 가정의 비밀을 파헤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현장 감식은 다시 시작되었다. 침대 아래에서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다. 길이는 짧았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길었다. 부검실의 형광등 아래 머리카락은 미세한 혈흔을 머금고 있었다. 부엌의 칼자루에는 세 사람의 지문이 겹쳐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 그러나 어머니의 지문이 가장 선명했다. 조사팀은 침묵했다. 정적이 방안을 덮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빗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아직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임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처음의 단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다. 닫힌 방에서의 자살. 그 말은 너무나 자주 쓰였다. 하지만 닫힌 문이 항상 자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범인이 너무 조용히 문을 닫았다는 뜻이 된다. 그날 밤 기록관은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자살 추정으로 분류하였으나 일부 현장 요소 재검토 필요. 그 문장은
이 사건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법정에서는 훗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자살로 보였던 방은 완벽하게 꾸며진 무대였다. 살인은 종종 비극의 형태를 띈다. 그러나 이 집의 비극은 연극보다 정교했다. 딸은 침묵했고 어머니는 연출했다. 그리고 세상은 비를 핑계 삼아 그들의 집을 그냥 지나쳤다. 기자는 이 문장을 남겼다. 살인자는 종종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다. 이 집에서는 그 믿음이 칼이 되었다. 다음날 형사들은 가족을 분리해 조사했다. 가장 먼저 조사실에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였다. 교사, 깔끔한 셔츠, 단정한 머리. 그는 딸의 죽음을 불행한 선택이라 불렀다. 단어의 선택이 정확했고 감정은 계산된 듯했다. 그는 말했다. 요즘 아이가 예민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울곤 했어요. 그 말은 연민처럼 들렸지만 실은 자기 발언이었다. 그는 언제나 논리로 감정을 포장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시계는 밤 9시 15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다. I know how 그 this 시각 looks. CCTV는 But you have to 그가 집 understand. 근처 골목을 지나간 장면을 I 기록했다. wouldn't intentionally do anything to 그는 hurt 집에 the family. 잠깐 들렀다고 말했다. Child was 그의 sensitive 진술서에는 lately. 서류의 냄새가 났다. She would cry 문장은 매끄럽고 at the smallest 구두점까지 완벽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이야말로 거짓의 흔적이었다. I was home at 조사관은 exactly 그에게 물었다. 9:15 p.m. 아이의 방에 자주 Right there, 들어갔습니까? pause it. 그의 See how he checks over 눈동자가 his shoulder 잠시 before opening the 흔들렸다. door. Got it. 그 흔들림은 He's concealing something under 부정보다 that jacket. 빠르고 변명보다 무거웠다. 그 I 다음은 organized the events of that evening 어머니였다. chronologically. 그냐는 Page 12 confirms 의자에 my 앉아 whereabouts 있었다. between 10 and 11:15 몸을 작게 p.m. 웅크린 채 precisely. 손가락 Did you 끝을 often go into 가만히 your daughter's 맞대고 room? 있었다. 대답 대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애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녀의 말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백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 후회, 그리고 숨기고 싶은 무언가. 이웃의 증언이 들어왔다.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kid. 고함, 여자의 She 울음, was a good 그리고 child. 아이의 목소리. 그만해 라고 I saw 했어요. the whole thing. I 조사 swear. 기록은 He ran right 점점 past 가족의 those 초상화를 bushes towards the 지워갔다. back alley. 세 I've 사람의 never seen him 관계는 before.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았다. 법의학팀은 벽에 페인트 일부를 긁어냈다. 안쪽에서 묽은 붉은 자국이 나타났다. 실험실 결과 혈액형은 AB형. 이 집에서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손끝을 쥐었다 펴는 동작만 반복했다. 페인트 칠을 제가 했어요. 오래돼서 다시 바른 거예요. Your blood was 그 found on 말은 the wall. My 사실보다 blood. 핑계에 가까웠다. No, that's 아이의 책상 impossible. 서랍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The sequence is 표지는 complete. 달아 있었고 It matches the 마지막 signature 장은 perfectly. 찢겨 Of course 있었다. it does. Now 남은 we proceed to the 페이지에는 next phase. 이런 문장이 있었다. 아빠가 술 마시면 내 내 방에 들어온다. 그 한 문장이 경찰서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록관은 그 문장을 보고 말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법의학은 과학이고 언어는 증거다. 그 문장은 딸의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그 신호가 닿지 않았다. 사회는 종종 가정의 벽을 존중한다며 폭력을 외면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가정 문제는 This is not a family 가정에서 matter. 해결해야지. 그 This is a 말은 crime. 마치 총을 든 사람에게 총은 집안에서만 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조사는 다시 어머니로 향했다. 그녀의 혈액형, 약물 복용 기록, 최근 정신과 진료 이력까지 So, Miss 모든 Kim, 것이 let's talk about what we found 조합되었다. at the scene 보고서에 this morning. 적혔다. 피의자 김수진, 중등도 우울 증세, 수면제 복용, 감정 조절력 저하. 이제 경찰은 확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피해자는 집안에서 살해되었다. 그리고 범인은 신고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벽 안에 피었다. 페인트 아래의 붉은 자국은 사건 직후 급히 덮인 흔적이었다. 그녀는 피를 지우지 않았다. 감췄다. 그 차이가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 조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혔다. 사건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다. 그녀의 침묵이 이 In 집을 this 감쌌다. family, 형사 한 only 명이 the quietest 기록지에 person 메모를 knew 남겼다. the truth. 이 사건은
침묵의 구조를 가진다. 누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의 주인은 사라진다.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렸다. 창문을 스치는 빗방울 소리가 벽 안의 피처럼 잔잔히 번졌다. 그 빗소리는 증언보다 진실에 가까웠다. 나중에 법정에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가정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시신의 손목은 날카롭게 베어 있었지만 사인은 출혈이 아니었다. 두개골의 뒤쪽 작은 멍 하나가 있었다. 그곳에서 뇌출혈이 시작되었다. 피는 이미 흐르고 있었다. 손목이 절단된 시점에는 심장은 거의 멈춰 있었다. 자해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서였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짧았다.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높음. 짧지만 그 문장은 모든 자살이라는 단어를 무너뜨렸다. 현장 감식반이 다시 집으로 들어섰다. 이미 닦인 바닥, 정돈된 책상, 깨끗하게 접힌 이불. 모든 것이 We have the footage from the park, 과하게 Mr. 질서 Johnson. 정연했다. It shows you leaving the scene 누군가가 right before she disappeared. 혼란을 I didn't do 지워버렸다. anything. I swear I left 혼란이 already. 없는 현장은 언제나 누군가가 만든 평온이었다. 형사들은 작은 흔적 하나를 찾았다. 창문 손잡이 부분, 미세한 If we align 찬성유와 these two, the 윤활유의 timeline 흔적. shifts by nearly an 누군가 hour. 수건으로 문을 Couldn't have been 닫은 후 across town. The 손잡이를 alibi is 돌린 것이다. completely fake. 그 순간 This is definitive 자살이라는 proof you were there. 단어는 We know you did it. 연출로 바뀌었다. 지문 분석 Tell 결과 us where she is now 가장 before 많이 things get 검출된 worse. 것은 어머니의 손자국이었다. 아이의 손자국은 The suspect is 희미했다. believed to have 딸이 stained their 죽기 전에 blood while 잡은 손이 wiping the 아니라 injured area. 누군가 죽은 후 쥔 The target is 손이었다. moving towards the sublevel 부검실에서 access point. 시신의 손톱 밑을 긁어냈다. 미세한 피부 조각과 섬유가 섞여 있었다. DNA 결과는 명확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아이를 안아줬어요. 너무 무서워해서. 그러나 법의학은 감정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The 아능이 prosecution has 아니라 failed to meet the burden of 접촉의 proof. 증거였다. Reasonable doubt exists, 그날 and you 오후 must consider the evidence 경찰은 presented. Counselor, 하드디스크 please stick to the 복구를 facts presented. 진행했다. They 지워진 know we 영상 are 파일 중 listening. We have to 단 move the 하나가 assets 살아 있었다. immediately. 파일명은 Understood. I will 202 initiate phase ABI. 2. 시간은 밤 10시 Come on, 17분. don't look at me like 영상 that. I'm 속에서 fine. 소녀는 울고 있었다. Stay back, please. 엄마 아빠가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화면은 검게 꺼졌다.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다. 이 영상은 사건의 시계를 다시 맞췄다. 아버지는 잠시 체포되었다. 하지만 Susan, 알코올 농도 측정 wait, listen 결과 to me. 그는 사건 시간대에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의 범죄는 폭력의 전사였지만 살인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해탈에 가까운 고요가 있었다. 그 아이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이 사건을 얼어붙게 했다. 감식 보고서는 마지막에 결론을 남겼다. 벽지 하단에서 발견된 혈은 2개의 층으로 구성됨. 1차 혈은 피해자 A형, 2차 혈은 피의자 AB형. 피해자의 혈액 위로 피의자의 혈액이 낙하한 흔적 확인됨. 그 한 문장은 이 사건의 시간을 완성했다. 딸의 피는 먼저 흘렀고 어머니의 피는 그 위로 떨어졌다. 보고서 말미에는 짧은 주석이 있었다. 피해자는 상처 부위를 닦던 중 자신의 피를 묻힌 것으로 추정됨. 즉, 그녀는 피를 지운 것이 아니라 피 위에 또 다른 피를 덮었다. 어떤 기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녀는 진실을 지우지 않았다. 다만 그 위에 자신의 죄를 칠했다. 수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경찰은 그날 밤 어머니를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혐의는 살인 및 증거인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법정의 냉기를 닮아 있었다. 사망 원인, 두부 손상, 사후 행위, 자해 위장, 동거인 김수진, 유력 피의자. 비는 그날도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벽을 타고 내려 마치 오래된 죄를 씻어내듯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죄는 씻기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남는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말했다. 그녀는 나쁜 엄마가 아니었다. 단지 약했다. 하지만
법정은 이렇게 말했다. 약한 자가 누군가를 죽일 권리는 없다. 그날 밤의 기록은 비로 시작된다. 시간은 밤 10시 10분. 경찰이 확보한 통화 기록은 정적 속의 울음과 깨지는 소리를 담고 있었다.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숨결, 그 뒤로 긴 침묵이 있었다. 집안은 전쟁터가 They know 아니었다. about the transfer. 그러나 공기에는 Don't 싸움의 say 냄새가 anything 섞여 until I 있었다. tell you to. 술병이 바닥에 굴러갔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이어졌다. 한 발은 작았고 한 발은 크고 무거웠다. 발자국의 방향이 달랐다. 하나는 문을 향했고 다른 하나는 침대를 향했다. 아버지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말은 비틀렸고 걸음은 방향을 잃었다. 딸은 방 구석에 밀려 있었다. 그만해요. 그 말은 구원의 신호였다. 그러나 그 집엔 신이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다. 문이 부딪히며 열린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그녀는 남편을 밀쳤다. 남편의 몸이 벽에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그의 몸이 쓰러졌고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닿았다. 바닥에 쓰러진 순간 눈이 반쯤 감겼다. 술과 충격이 섞인 혼수였다. 아이의 울음이 멈췄다. 방 안에는 피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딸의 손목에서 붉은 선이 번지고 있었다. 칼은 바닥에 있었다. 손이 떨렸다. 피는 따뜻했고 바닥은 차가웠다. 그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눈빛이 공포와 구원 사이에 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위로였고 동시에 선언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칼을 찾았다. 얇은 과도였다. 그녀는 돌아왔다. 칼끝이 아이의 손목에 닿았다. 첫 번째 자상은 흔들렸다. 두 번째 자상은 곧고 깊었다. 피가 다시 흘렀다. 그 피는 처음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칼을 내려놓았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창문 밖에서 번개가 쳤다. 그 빛이 방을 가르며 아직 마르지 않은 피 위에 반사되었다. 그 빛은 죄와 사랑이 한순간에 뒤섞인 색이었다. 그녀는 수건을 가져와 바닥을 닦았다. 피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갈라지고 손톱 밑에 피가 스며들었다. 그 피가 그녀의 피와 섞였다. 두 사람의 피가 같은 자리에 남았다. 그녀는 물컵을 들어 입을 헹궜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에 번진 화장은 지워졌지만 눈동자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았다. 종이를 꺼내고 펜을 들었다. 오른손이 떨렸다. 펜이 떨어졌다. 그녀는 왼손으로 바꿔잡았다. 이제 그만 힘들고 싶어요. 미안해요. 글씨는 비뚤었고 종이는 피로 젖었다. 그녀는 종이를 접었다. 칼을 닦았다. 창문을 잠갔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은 얼굴 위로 머리카락 한 올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 손끝은 아직도 따뜻했다. 시간은 밤 11시 5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그 소리는 자백보다 길었다. 나중에 재판부는 이 장면을 두 문장으로 요약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는 명백히 살인이다. 기록은 냉정하지만 그 밤의 공기는 증언보다 더 선명하다. 그녀는 사랑이라 믿었고 세상은 그것을 범죄라 불렀다. 누군가 말했다. 그녀는 악마가 아니라 미망인이었다. 그러나 법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실은 종종 손끝에서 시작된다. 그녀의 손끝은 생명을 끊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무너뜨렸다. 비는 그날 밤 이후로도 여러 번 내렸다. 그때마다 그 집의 벽은 젖었고 피 냄새는 조금씩 옅어졌다. 하지만 냄새가 사라졌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벽 안, 바닥 밑, 기억 속 아주 얇은 칼날처럼 잊히지 않는 자리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냉정했다. 창문 밖으로 겨울비가 흩날렸다. 피고인은 흰 셔츠 위에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맞잡혀 있었다. 그 손끝에 남아있던 흔적은 이미 사라졌지만 기록은 그것을 지우지 않았다. 법의사 보고서는 결정적이었다. 피해자는 손목의 절단보다 먼저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피가 흐르기 전 두개골 안에서 출혈이 시작되었다. 그 피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중력은 그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 칼에 묻은 지문은 피고인의 왼손 방향으로 각도까지 일치했다. 편지는 왼손으로 쓰였다. 잉크의 번진 방향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벽에 남은 혈흔은 두 겹이었다. 위층의 것은 딸의 피, 아래층의 것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시간차는 약 3분. 사랑과 범죄 사이의 거리였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언론의 플래시가 닿지 않는 조용한 방. 공판정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연필 긁는 소리만 들렸다. 검사는 말했다. 이것은 절망의 범죄가 아닙니다. 자비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고 마치 문장을 판결처럼 던졌다. 피고인은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했다. 판결문은 오후 3시 12분에 낭독되었다.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생명을 박탈한 살인이다.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그 문장은 날카롭고 명확했다. 그날 법정에는 눈물이 없었다. 오직 기록만 남았다. 그녀는 호송차에 오를 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목에는 수갑이 걸려 있었고 쇠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무엇인가를 중얼거렸지만 녹음기에는 잡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에 머물러 있었다. 남편은 며칠 뒤 교직에서 사직했다. 신문 한 구석에 짧은 기사로 실렸다. 그는 도시를 떠났고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집은 곧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 세워진 건물의 벽은 하얗지만 땅 아래에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덤은 작았다. 돌 위에는 이름 대신 그 아이라고만 새겨져 있었다. 겨울비가 내렸다. 흙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부서지며 잔잔한 원을 만들었다. 그 원 안에서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마지막 수사 보고서는 단 한 문장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침묵과 은폐의 결과이며 왜곡된 사랑이 어떻게 죄로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그 문장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엔 인간의 그림자가 있었다. 서류 맨 끝에는 한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젖은 잉크, 왼손의 흔적, 그리고 짧은 문장. 이제 그만 힘들고 싶어요. 그 문장은 더 이상 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고백이자 마지막 기도였다. 기록은 거기서 멈췄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있던 길목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사랑이 죽었고 침묵이 자랐다. 겨울의 법정은 언제나 차갑다. 그러나 이 기록은 말한다. 진실은 얼지 않는다. 그것은 늘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피어난다.